Fantastic, baby. 대회에 나가요. 1등을 해요. 누군가가 탁탁 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와, 이건 진짜 캔디로 데뷔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반대를 했죠.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LA, 시카고, 워싱턴 끝났나 싶은데 또 딱 나가면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 결별도 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죠. 춤춰도 안 되고 노래도 랩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놓은 거예요. 모든 걸. 모든 사진에는 스토리가 있죠. 물론 좀 더 긴 스토리도 있고요. 자, 모두 갑니다. 다 같이 좋아요. 차가 사람을 사랑하면 눈빛부터 바뀝니다. 차가 사람을 사랑할 때 New SM5 플래티늄. 대출자키 성동일입니다. 김수진님 사연. 생활비로 돈이 조금 필요한데 현금 서비스면 되겠죠? 현대 스위스가 있잖아요. 작은 돈도 현금 서비스보다 현대 스위스. 대출 나갑니다. 많이 오셨네요, 정말. 네. 오늘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을까요? 오빠 생각이요. 잠깐 나가주시면. 제가 음악으로서는 혼자서 콘서트 2시간, 3시간은 해본 적이 있지만 방송에서 제 얘기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음악 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높아심에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번 계기로 좀 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댄스 대회 나가서 1등을 해요. 누군가가 탁탁 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와. 제 위로 형이 2분 계시거든요. 7살 차이, 3살 차이. 제가 지금 한 22살 됐으니까 또래 친구들보다 빨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것들. 옷 입는 거나 라디오 납땜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릴 때도. 그런 게 되게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막 모르는구나. 전축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LP가 이제 큰형방에 있었는데 진짜 신세계였어요. 거기에 뭐 스콜피온스, 웸, 휘트니 휴스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신 같은 존재 마이클 잭슨. 공연을 하거나 음반을 만들 때 항상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거나 무대 퍼포먼스를 생각하거나 무대 연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과서 같은 그런 분이신데요. 그때부터 저는 그런 음악을 접해서 그런지 가수가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인데 누리단에 이제 가입을 하고 캠프를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캠프에서는 장기자랑을 하잖아요. 대표가 이제 정해졌어요.
대표인데 여자인 거예요. 딱 봤더니 얼굴이 되게 강씨처럼 하얀 거예요. 서울에서 온 친구 같고 약간 느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뭐 손을 들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소극적인 그런 친구라 그때 이상하게 손을 든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사랑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바비 브라운 현진영에서 토끼춤. 토끼춤 이렇게 추는데 원래 추던 친구가 있어요. 이미지상 계속 춤을 추던 친구인데 그 친구만 계속 잘 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춤을 추는 거고 오기가 막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춤을 췄어요. 집에서 막 추고 막 뉴키즈 언더블록 나와서 막 그거 하고 막. 그러면서 점점 그 여자보다 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학교의 행사들 있죠. 소풍이나 수학여행 무대에 설 때마다 실력이 급성장하는 걸 저도 느낄 정도로 1년 안에 그 지역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친구 장우혁.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끝날 게 아니라 각종 대회를 이제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계속 입상을 하게 되고 카피만 하다가 이제는 안무를 직접 짜기 시작하고요. 화장실에서 그 스포츠 신문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정말 작은 댄스 대회 광고 문구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구가. 와, 이거다 이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를 가거나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용직 관련된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1등을 해요. 그리고 12월 24일 날 왕중왕전이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붓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판춤도 있었어요. 막 판춤 이거 아시죠? 이런 거. 막 이렇게 딱 던지고 막 받고 막 쫙 나오고 딱 하고. 그래서 왕중왕전에 판춤을 제가 추게 되죠. 멋있게 마지막에 막 돌리고 타타타타타 하고 막 깨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띵용 탄력이 너무 좋은 거죠.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무대에 내려와서도 막 너무 화가 나서 왜 안 깨지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탁탁 치는 거예요. 강남에 공부를 짓게 됩니다. 한 300억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늦게 왔다고 욕 먹고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놓은 거예요, 모든 걸. 왕중왕전에 판춤을 제가 추게 되죠. 멋있게 마지막에 막 돌리고 타타타타타 하고 막 깨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띵용 탄력이 너무 좋은 거죠.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무대에 내려와서도 막 너무 화가 나서 왜 안 깨지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탁탁 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명함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롯데월드 본 것처럼 막 쫙 S 이게 막 이 분홍색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자라고 하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님이 반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연예계 생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고 하다가 또 실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 가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의 제가 처음으로 멤버로 이제 뽑혔지만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수만 사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네. 시작은 처음이었지만 계약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연습을 하고 데뷔를 하게 되는데 요즘 아이돌처럼 연습생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연습하는 공간, 거울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런 회사에 계약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밤이 되면 유리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멤버들이랑 같이 안무 짜고 의상 디자인도 하고 밥 먹고 싸우고 연습하고 3개월 준비한 끝에
데뷔하게 되죠. 저희 데뷔곡 혹시 아시는 분? 잘하시네요. 사실 처음 저희가 캔디로 이제 데뷔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반대를 했죠. 캔디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 어린 나이에 갱스터 힙합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귀엽게 다시 캔디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저의 주장이 강하면 눈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멤버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너희도 좀 같이 좀 하자. 근데 그 당시에 다 캔디였어요. 전부 다. 방송국에 계시는 PD 선생님, 작가분, 모든 분들 다 캔디였지만 사장님께서 너희의 문화는 너희가 잘 아니까 너희 의견대로 하자.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그룹들이 갱스터를 했다가 귀여운 노래하고 진지한 노래 했다가 가벼운 노래하고 거의 모든 것이 됐죠. 캔디 옷 입어보신 분? 오, 많으시네요. 아유, 했어요? 아, 장갑 끼셨어요? 누구 때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캔디 의상이요. 굉장히 귀여운 어떤 뭔가가 있었으면 했어요. 전세회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의상 컨셉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했으니까요. 스크림이라는 그룹이 그때 나왔었어요. 원투의 성호범 씨가 있었던 전 그룹이죠. 3명이었는데 굉장히 귀여운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 옷이 좀 약간 이렇게 털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이야, 저걸 우리가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아, 망해라. 안 한 건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아, 그 마음이 하늘에 다다랐는지 2주 만에 스크림 어디, 호범이 형 어디 있지? 호범이 형 했더니 접었어 하는 거예요. 아, 마음이 아프면서도 스크림의 스타일리스트 신주진 씨라고 나중에 JTL 스타일리스트로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H.O.T 스타일리스트는 원래 서태지 아이들의 스타일리스트였고요. 친했던 거죠, 두 분이서. 부탁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뒤에서 돈을 줬는지는 어쨌거나 그 두 분의 친분 관계로 인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유사하게 그런 느낌으로 캔디 의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최초인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주경기장에서 이렇게 콘서트 한 것도 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대중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단독 콘서트를 여러 차례 했었고 그거 아세요? 저희가 MTV에 처음으로 먼저 수상을 했던 거? 네.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알고 있지? 미주 콘서트도 했었어요. LA, 시카고, 워싱턴, 그리고 하와이. 지금은 한류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백인이나 흑인 이런 분들이 H.O.T 콘서트에 와서 응원한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또 뭐가 있었죠? 뭐 지하철 연장, 조퇴금지령. 굉장히 수많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이클 잭슨. 1999년 6월 25일 한국에서 콘서트를 했었어요. H.O.T가 초청이 되어서 같은 무대에 오르게 돼요. 마이클 잭슨과의 영광스러운 그런 만남도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고요. 1집이 시작될 때부터 멤버들끼리 작사 작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이야기하고 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사 작곡의 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1등 공신이 유영진 선배님께서 전반적인 미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작곡을 하려면 우선 미디의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분께서 낙원상가를 저희를 데려와요. 와, 진짜 낙원 같더라고요,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드럼 넣고 뭐 넣고 피아노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 멤버가 작사, 작곡, 편곡 심지어 레코딩 엔지니어까지 했어요. 정말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한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늦게 왔다고 욕 먹고요. 죄송합니다 계속하고. 정말 억울하잖아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H.O.T로 성공을 할 줄 알았냐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멤버 중에 어떤 분은 약간 원숭이 쪽 있는 분. 야, 10등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다. 그 친구가 너무 철없이 보이는 거예요. 1등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론다 본의 시크릿에 나오는 한 문장인데요. 저는 그 문장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라. 그리고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온 우주의 자석이 되어 그토록 바라는 것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현실이 되게 해준다. 네, 이것이 시크릿에 나오는 끌어당김의 법칙인데요. 내가 당연히 가수가 될 거라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 거.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가간다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요 대상 수상자는 H.O.T. 축하합니다. 수상자 H.O.T의 아이야.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소중한 사람들 가끔씩 내가 지쳐 혼자란 느낄 때 언제나 내게 힘이 돼준 사람들을 잊고 살아줘 힘들어도 지쳐도 쓰러지지 말고 당신을 내일을 생각하며 일어나서 엄에 실패했어 사랑에 실패했어 그 어떤 것도 당신스러운 크리스마스 알고 있어. 저희 스케줄이 하루에 정말 많을 때는 어느 정도로 바쁘냐면 그 당시에는 토토질이나 슈퍼 선데이 그런 프로에 보면 꽁트 같은 게 있잖아요. 재밌으셨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아침에 꽁트 찍으러 민속촌에 가요. 우선은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5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2-3시간이 걸려요. 3시에 일어나요. 3시.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민속촌에 가서 대략적으로 이제 꽁트를 찍어요. 막 옷 이런 거 입고 바보 역할하고 하고 막.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인터뷰 같은 거 짧게 해주고요. 이제 넘어옵니다. 그럼 KBS, MBC 음악 프로가 그 당시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경쟁한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드라이나 그 카메라를 해요. 그 사이에 라디오가 있으면 라디오를 올라가서 녹음을 짧게 하고 녹화를 살짝 갔다가 그 사이에 잡지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들어옵니다. 배경 별론데도 찍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게 이제 그 짬을 막 내서 그냥 대기실 밖에서 그냥 찍는 거예요. H.O.T를 찍게 되면 워낙 수익이 좋으니까 배경이고 이런 게 다 필요 없었죠. 다시 여의도에서 잠실로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에나 얘기하겠지만 15분 만에 거리를 해놔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는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저희는. 도착하면 문이 열리고 저기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둥둥둥두둥둥. 그때부터 첫 파트가 저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막 뛰죠. 강타는 또 그때 당시에 워낙 열심히 하는 이미지라 열심히 뛰고 있고 토니는 아니 뭐야 벌써 음악을 키우고 그래? 그러면서 희준이는 내리면서 이거 진짜 이러면서 따라오고 재원이는 형은 같이 가 그래서 따라오고 막 미친 듯이 뛰어요. 그러면 벌써 비트가 나와요. 쿵쿵따 쿵쿵쿵따 이거 4마디 하면 뛰어오면서 바로 네가 뭔데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막 또 욕 먹고요. 저희 밑에서 막 매니저 혼나고 있고 죄송합니다 계속하고 끝났나 싶은데 또 딱 나가면 헬기를 타고 강원도를 가요. 또 행사를 해요. 근데 옷이 막 그거잖아요. 비닐 막
땀 막, 어우, 꿀팩을 한 것 같아요. 또 올라오는 길에 전화 인터뷰를 하죠. 라디오 전화 인터뷰. 자고 눈을 떠보면 새벽 1시에 잡지사예요. 가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형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집에 가야지. 그거 찍어봤자 우리한테 수익도 없고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하냐 도대체. 그러면 매니저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형인데 때릴 수도 없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희준이는 뭐 바나나 우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막 주면 또 먹고 있고 막 여드름 나는데 막 바른데 또 바르고 막 메이크업 계속 귀여운 짓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는 멋있게 좀 작품적으로 좀 찍고 싶은데 그러면 뭐 잡지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 이제 집에 오면 새벽 5시, 6시 너무 힘들죠. 하지만 또 지금 생각해보면 H.O.T가 그 정도로 찾아주신 분도 많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활동했던 짧게 기억이 안 나. 네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왜 네가 뭔데 재미없는 잘못 좋은 너를 난 이제 벗어나고 싶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인데요. 전화도 안 되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저를 보시면. 네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예.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엘리트 코스죠. 경복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육사 출신이시고요. 정말 엄청난 그런 학벌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사업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전자제품에 보면 항상 포장이 있잖아요. 박스. 그것을 제조하는 업체였습니다. 트럭이 15대가 됐었고요. 지게차가 한 3대 정도 있었고 승용차가 4대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사업체가 굉장히 번성을 했었습니다. 88년도였을 거예요. 최고의 부도율 해서 뉴스에 매일 나왔었죠. 아니라 다를까 저희 회사도 조짐을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촉이 있었는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되면 제가 이제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인데요. 누리단 아시죠? 네. 누리단 캠프를 갔었습니다. 근데 텐트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제가 2층 집이었는데 계단으로 막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꿈을 꿨는데요. 캠프가 끝나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있는데 사실 3박 4일 정도 갔다 오면 항상 태우러 오잖아요. 차가 있는 집들은. 근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한 3시간 비를 맞으면서 기다렸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집에 가게 됐죠. 집에 가니까 꿈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어머님이 우시는 걸 그때 봤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정직한 분이시고 있는 돈 다 직원분들 몇백 명 되시는 직원분들 다 나눠드리고 정말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사람 꽤 많았었어요. 밤에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저희 어머님을 베란다 상자 속으로 이제 숨깁니다. 저도 재밌어 보여서 같이 숨습니다.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이었나요? 집에 갔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외할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했더니 엄마가 경찰이 지금 와가지고 그 다른 쪽으로 가셨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 엄마가 곧 오신다라고 하셨죠. 그 말만 믿고 저는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춤을 췄습니다. H.O.T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형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디 도피한 게 아니라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사업은 저희 아버지가 했지만 명의를 어머님 앞으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책임을 지고 불편하신 몸을 가지고 옥살이를 했다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참 너무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직 어머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돈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농담이고 돈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H.O.T 5집의 마이 머더. 그 얘기가 사실 이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인지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철이 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내가 찾아간 곳은 나의 어머니. 난 눈물로 지칠 대로 지쳐 슬픈 머리 위까지 차 있었지. 언제나 변함없이 웃음을 피우시며 계셨지. 하지만 나 만나보기도 전에 문전 봤대. 너무 춤춰도 안 되고 노래도 랩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놓은 거예요. 모든 걸.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었거든요. H.O.T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었어요.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는 거고 서로의 그런 이해 갈등 속에서 결별도 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가 떠나간다면 언제든 상관없어요. 오늘 밤에 돌아와요 그대여. 제가 이제 JTL이 끝나고요. 굉장히 침체돼 있을 때요. 그때 운동하는 어떤 배우이신 분인데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운동을 하게 돼요. 살이 제가 절대 찌지 않는 체질이었거든요. 제가 58kg였거든요, 원래. 태어나서 76kg 정도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사람들도 이제 기피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사람을.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도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근데 조금씩 사람들이랑 만나게 되면서 이제 샤워도 거기서 하게 되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이제 하면서 또 변화가 있잖아요. 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1집, 2집을 냈었죠. 굉장히 성공도 많이 하고 혼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야, 내가 솔로를 한다고? 대박. 뭐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이 회사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고마웠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2년 동안 이제 사무실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미지상으로도 안 좋잖아요.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무 그냥 방치하니까 다 놓은 거예요, 모든 걸.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고 살이 막 찌고 춤춰도 안 되고 노래도 랩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뭐 하기 싫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난 거예요. 다시 운동을 해보자.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됐던 구절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딱 나오는데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 때 또 운동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보컬하고 뭐 춤 학원 다니고 그런 계획표를 계속 짰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럼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그 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공이 9월 10일 날에 끝났는데 2011년 시간이 멈춘 날 Time is over 앨범으로 전격 컴백하게 되죠. 굉장히 공백기가 길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누구보다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저는 열심히 생활을 했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뛰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혹시라도 늦게 일어나는 건 아닐까. 딱 보면 늦지 않았어요. 그럼 또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운동하고 똑같은 패턴의 생활을 계속하고 가슴은 계속 뛰고 한 가지를 또 배우게 되거든요. 음악적으로 감각이 떨어질까 봐 클럽을 이제 가게 되죠. 그들과 함께 친해져서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딱 봤더니 거기서는 DJ가 최고더라고요. DJ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다 열광을 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음악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DJ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빠르고 쉽게 대중들과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죠. 네. 저희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저한테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보컬 트레이닝, 춤 트레이닝, 클럽 가고 공백 기간 동안 그 외에도 저는 중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활동을 하게 돼요. 사실 한국에서의 활동이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상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소문 익히 들으셨잖아요. 네네. 전용기 뭐 그런 거에 뭐 그리고 전용 수영장. 네. 전용 수영장에서 라면 먹은 적 없죠. 맛있더라고요. 뛰어서 막 먹고 딱 던져주고 토스해서 제가 먹고 토스 내가 먹고.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중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서 잊혀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당연히 안 나오게 되면 잊혀지겠죠. 하지만 그 예전부터 중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솔로 할 때 한 번인가 2번밖에 못 갔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중국에서 러브콜도 있었고 해서 중국 활동을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음악은 이제 벽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걸로 만족을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한번 오랫동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중국이 되게 크잖아요. 16억. 거기에서 스타가 되면 세계 스타잖아요. 저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중국을 간 거죠.
이렇게 끝난 것만 같아 이대로 미칠 것만 같아 The way we are, the way we are Time is over 내 모든 게 멈춘 것 같아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아 The way we are, the way we are Time is over H.O.T 활동할 때 돈을 모으게 돼요. 강남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한 300억 정도. 오우! RC카. 이거를 이제 갖고 나온 이유는요. 이 RC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 별명 중에 이제 짠돌이 희준님께서 제 의도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미지를 구축해 주셨어요. 저희 작은 형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검소한 그런 절약하는 법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부정 때 대목이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런 날도 보면 저희 형은 돈을 쓰지 않고 항상 책 속에 끼워 넣거나 어디에 숨겨 놓거나 항상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저와 7살 차이 나는 큰형이 장난감을 하나 RC가 있어요. 갤럭시라고. 조립하다 말고 그냥 너 가져.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받았죠. 마지막 조립을 하려고 딱 했더니 이 조종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격 알아보러 갔죠. 했더니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좋아. 한번 돈을 모아보자. 그 당시에 차비가 제 기억으로는 70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100원을 주시면 30원 남잖아요. 통장을 만들어 놓고 30원씩 저금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 만에 돈을 모으게 돼요. 제가 H.O.T 처음 데뷔해서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산 게 RC카예요. 정말로. 어쨌든 이 RC카를 30원씩 모아서 샀던 것이 제 인생에서 정말 돈에 대한 소중함을 저도 모르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H.O.T 활동할 때도 카드값이 3만 원 나왔었고요. 뭐 쓸 일이 없었어요, 사실. 계속 활동하느라고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막 쓰고 싶어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했고요.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식사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옷 입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음식 먹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친구들 차 몇 대 바꿀 때 저는 그냥 국산차로 7년 동안 타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공한 선배님 그리고 좀 어려운 선배님 이런 선배님을 보면서 위기의식도 많이 느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내 마음대로 하려면 그때 RC 모으듯이 굉장히 힘들더라도 지금은 모아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함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장우혁 강남에 건물이 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거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고 H.O.T 활동할 때 조그마한 고시원을 서울대 앞에 시작을 해요. 나중에 솔로 할 때쯤에 강남에 지하까지 해서 3층짜리 조그마한 걸 하나 구입을 하게 돼요. 살던 집 줄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영수증도 다 모으고 가계부도 쓰게 되고 모든 걸 타이트하게 계속 줄이면서 최종 목표는 이제 그 건물을 짓는 거였거든요. 저의 최종 목표는. 적은 돈에 같은 결과면 더 좋잖아요. 음반 프로듀싱 하듯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건축에 대한 시공하는 방법. 사실 알고 그분들이랑 대하는 거랑 모르고 대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줄여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게 돼요. 연예인 동료 전화번호보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전화번호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을 또 하게 되니까 경제도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환경까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밤을 새면서까지도 전문 서적도 뒤져가면서 공부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아껴보려고 한 거죠. 돈 관리 누가 하세요? 라고 하면 보통 연예인 저는 잘 모르고요. 저희 어머님이 한 300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한 3만 원씩 받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연예인이 은행이랑 좀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처음에 한 은행만 계속 다녔고요. 자주 가기 싫어서 그 당시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용을 했어요. 현금 영수증 그리고 각종 포인트 쌓고 주위에서 너는 뭐 연예인이 그렇게 하냐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아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특히 희준이 같은 경우가 자기가 많이 써서 그런지 꼭 내가 아끼면 견제가 들어오더라고요. 전 쓸 때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아끼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꿈도 많고 정말 목표도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높습니다. 첫 번째 제 꿈은요, 장우혁으로서 가수로서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연기 그리고 아니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연기 MC로서 저는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도록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엔터테인먼트 하면 3개의 회사가 있잖아요. 3대 기획사라고 하는데 제가 3년 안에 4대 기획사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종대학원 체육학과 석사 수료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박사해서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에는 장박사로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꿈이 많으면 그만큼 이룰 수 있는 것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청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우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상처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상처의 말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볼게요. 모마 참 고맙다. 내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내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막 쓰고 살았는데